마치고 그대로 총회장님, 의장님 모시고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북한 살림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민간 영역의 상호 신뢰 속에서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도단장 협의회는 지난 7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교단적으로 통일화합나무로 한반도 전역에 통일과 화합에 7천만 그루 나무를 심고자 그 영혼을 모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 통일화합나무 심기, 남북산림협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신합적으로 답변하여 한국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공공적 책임과 공교회성의 재정립을 통하여 남북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신웅 총장님. 영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에는 거인나무가 없을 정도로 북한의 산림 황폐하는 일 면적의 감소, 한반도 전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약화를 의미하며 하나로 연결된 남북의 살기 태세를 위협. 더욱 소원하여서 협력의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화합나무 심기 운동을 남북한이 서로 소통. 녹색 한반도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녹색 한반도를 꿈꾸며 통일의 그날까지 공동체로서 하나이다. 녹색 한반도 통일화 함나무 7천만 그루나무 심기는 녹색 생명과 평화를 고양시키는 프로젝트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과 잘 연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통일부,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및 산림청도 정보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아시아적 가격을 이제 우리나라 산림은 최근의 유엔 보고서를 봐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녹색 운동, 산림 황폐화를 막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그 한반도의 남북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 남쪽은 그렇게 평가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북한은 가장 반대 수술이 취약하고 홍수에 견디지 못하고 또 기후온난화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장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진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한 이 운동이 마침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이런 강력한 민족 보완 운동으로 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북한 당국이 과거의 저희들이 선거일 때 전 교수님들이 산에 줄을 서서 하나하나 신고를 하듯이 그러한 연대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 우리 그 국민들이 다 가서 나무 심당에서 문제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고 국민 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심는 일에 대해서 여러 우리 교단장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장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풀게 하고 한때 남북 화해 시기에 상당한 성과를 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에 상호주의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외국인 지도적인 그러한 부분을 크게 적지 않은 후대가 있어서 크게 우려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또 통일 중국을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 이와 같은 환경 협력
구성해서 학생 살림 공동 관리를 제안했으니 이걸 실천한다면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기독교 교단장 협의회에서 북한 살림 복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북한 살림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기를 살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북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살림 황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애급제가 이제 어렵게 됐죠. 나무가 없는 그런 황폐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32%가 한 68%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저 32%가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 근처에 사는 전부 황폐되어 있고 저렇게 보시다시피 뭐 전부 재간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북한 내부의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제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렇게 내부에도 산에 거의 나무가 없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의 철야가 이세사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수학자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8페이지부터 해서요. 본격적으로 녹색 한반도 통일화한다는 7천만 원 건국 운동에 대한 신학적 우리적 논거를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나무신학, 혹은 숲신학이죠.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앞서 김동훈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시아 녹화기구는 3월 잘 보시면 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모태는 기후변화 센터입니다. 앞서 박동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의 산림녹화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기도 하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 있어서 남과 북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후변화 센터는 2008년에 보건 전 국무총리께서 만드셨고 가장 가까운 그 평양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몇 말씀으로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북측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연대가 강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평양 가서 초대받은 데는 북측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 회장님이 설교도 하셨고요. 설교하는데 설교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설교를 잘 들었고 또 너무 설교를 잘하셔서 다음 학기부터 와서 그 신학원의 명예 원장을 하라고 하는 부탁도 받았어요. 여러분이 평양 가서 강의하시려면 이 감독님께 강화 감동을 주면 혹시 평양 신학원에서 강의할 기회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명, 통일, 기아 사망 저지 얼만큼 죽었느냐? 350만 명이 죽었다. 이 통계는 강용석 목사님이 283만 정보가 초토화됐다. 지금 발표대로 하면 283만 톤의 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강양호 목사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손자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도 다 세습을 하는 게 북한의 아주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의집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4개 단체들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북한 살림 사업을 시작했어요. 99년, 2000년부터 시작됐을 때 주로 북한 살림녹화 사업을 했던 단체들은 살림조합중앙회라든가 이런 살림 관련 전문 단체들이 북조와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한번 심어준다든가 어떤 약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례적으로 하다가 대부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접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를 만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문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6년도부터 북쪽이 양쪽 민간 단체들한테 산림녹화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의 일부 IPCC라고 하는 국제 연구 기관에 의하면 26년도에 5.4도씨 정도가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전 세계 동식물 생태계의 80%가 멸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연구 결과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협약 체결이라든지 별도의 전선 발효 이런 문제들을 가져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남쪽 나무가 올라가면 평양 위에는 못 올라갑니다. 기후 때문에. 기후가 맞지 않아요. 평양까지는 나무가 안 맞아요. 그럼 평양 그 위에는 그 북부지방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중국 묘목장에서 이렇게 옮기고 했는데 다행히 전 묘목을 주어서 묘목장을 주어서 지금은 11개 묘목장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좀 농약이라도 보낼 수 없는지 지금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통일부 우리 사무관님도 그걸 날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대요. 농약을 보낼 수 없답니다. 그것도 진딧물이 저항력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북한에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하셨던 것 좀 종합해서 우리 한국교단장 협의회에서 정책 파트에서 이 거버넌스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지난번 제안하셨던 이 8천만 개의 나무 심기 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8천만 구 심기 동국민운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정리합니다. 우리 아시아 녹화기구와 같은 국제 NGO 그리고 또 OGK을 포함한 국제 NGO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엔과 유네스코와 함께 우리 한국교육교단협의회가 대책본부,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안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의의가 없으시면 국제연대하는 것을 뜨거운 박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심어서 7천만 그루 나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8천만 그루 제안도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주먹국으로 시작한 게 크게 그래도 괜찮은 거로구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구나. 이제 그렇게 확인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춘호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손대경 장님 같이 직접 나무 심기 이렇게 이미 헌신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노정순 교수님도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에 제가 큰 그 감명을 받고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몇 달 전에 해가지고 그 조선일보 일면 중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독일의 통일은 동독 주민이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독하고 해야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보면 그 당시 통일 당시에 동독의 불안정성보다 더 불안정한 면입니다. 또 거꾸로 보면 동독은 별 가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자원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동독이 지금까지 지금 독일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통일 비용이 뭐가 해도 결국 분담 비용보다는 통일 비용이 결국 생산성을 간다. 과거에는 군사적 대립 때문에 그게 소모성이지만 통일됨으로써 지금 강력한 독일이 됐다. 정말 심도 깊은 심오한 연구와 또 체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다 녹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이걸 풀어가지고 자료집도 앞으로 만들고 또 이제 아주 문제제기를 정말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이 관련 법과 제도 차이에서 아무리 관련 어떤 정부에 계신 분이 산림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환경법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근거가 없으면 그때 머리를 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통일부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제기가 됐는데 특별법, 그러니까 북한의 살림을 녹화하고 풀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법제화시키는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전문가들을 모시든지 또 우리 사회에 국가 원로분들이 계시잖아요. 종교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기구에 모셔서 같이 이 교단장님과 그분들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발의할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 윤내원도 계시고
저도 한 22년간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정부가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재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앞으로 필요한데 지금 바로 그냥 이게 처리하면서 특별법 제정이다 그러니까 한 것보다는 우리가 상당한 신뢰와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제시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평양 과기대가 그냥 소방교회다, 뭐 사례교다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단면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과 북한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창구역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은혜입니다. 우리 녹색 한반도 할렐루야.